에이수스 비오북 시리즈는 저가형 라인업부터 고성능 라인업까지 다양한 제품군에 갖췄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에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 2 프로세서, 16대 CPU에 16인치 디스플레이까지 모두 누릴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에이수스 비오북 16 X1607CA MB081W 모델에 대해서 리뷰해보겠습니다. 비보북 라인업 중에서 가장 기본 모델인 일반 비보북은 올해 처음으로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를 탑재한 모델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고성능 라인업인 인텔 에로우레이크 기반의 코어 울트라 5 E5H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출시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제품 구성은 늘 보던 비보북 시리즈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본체의 디자인은 최근에 나왔던 에이수스 비보북과는 조금 다른 편인데, 특유의 로고 디자인은 사라지고 풀 실버 메탈 소재 마감에 에이수스 비보북 각인만 있습니다. 디자인은 정말 무난하다고 할 수 있는데, 반광 느낌의 메탈릭한 디자인이 나름 멋진 것 같습니다. 약 1.79cm의 두께와 1.89kg의 무게로 휴대성은 적당한 편이고, 백팩에 넣고 다니기에는 무리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포트 구성도 최신 노트북답게 USB 3.2 젠1, DP, PD 충전을 지원하는 C타입 포트 2개나 HDMI 포트, USB A 타입 포트 같은 기본적인 포트는 모두 갖췄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6대 CPU에 16인치 WUXG 해상도의 IPS 패널을 탑재했는데요. 최신 노트북답게 화면 비율도 16대 10으로 넓게 쓸 수 있고, 16인치로 크기 자체도 넉넉한 편입니다. 색 재현율 같은 구체적인 디스플레이 스펙이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밝기는 최대 300니트, 주사율은 60Hz로 무난한 편인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상단에는 얼굴인식, 잠금 해제 등을 위한 IR 센서 등이 있고, 맥편도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려버릴 수 있는 쉴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키보드 구성은 풀사이즈 10키별의 키보드로 백라이트가 없는 것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타건감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에이수스 비보북 중에서 가장 기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인업으로 아쉬운 점이 분명히 하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을 생각하면 용서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으로 스펙을 살펴보면, CPU는 인텔 코어 울트라 5 EUH를 탑재하였고, 그래픽은 특이하게 아크 시리즈가 아닌 인텔 그래픽스가 탑재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램은 DDR5 규격의 온보드 16GB 싱글 채널 구성인데, 추가 슬롯이 한 개 있어서 확장이 가능한 구성입니다. 합판 분해로 조금 더 자세하게 구성을 살펴보면, 우선 분해 자체는 십자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정말 손쉽게 분해가 가능합니다. 합판을 열어보면 싱글팬 구조의 메인보드가 보이는데, 싱글팬이긴 해도 발열량이 많지 않아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듯 합니다. 발열 측정 결과를 보면 대기 상태에서는 프로세서가 위치한 부분이 조금 따뜻한 느낌이 있긴 했지만 아주 크게 거슬리는 부분은 아니었고, 벤치마크로 풀로듯이 동일하게 프로세서가 위치한 부분이 30도씨 후반까지 온도가 올라가긴 하지만 뜨겁다는 느낌까지는 아니어서 쿨링 성능은 나름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다만 괜찮은 쿨링 성능만큼 소음이 살짝 큰 편이었는데, 풀로드 기준으로 평균 52dB 정도로 일반 노트북보다는 조금 높은 정도의 소음입니다. 프로세서 옆으로는 DDR5 램 슬롯이 한 개가 있고, 여기에 램을 하나 더 추가해서 듀얼 채널 구성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램을 하나 더 꽂아서 듀얼 채널로 램을 구성해주면 그래픽이 인텔 그래픽스에서 아크 130T로 표기가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래픽 성능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편인데, 이 제품은 특이하게도 성능이 크게 개선되거나 하진 않아서 살짝 오묘한 점이 있습니다. 저장 장치는 512GB의 NVMe SSD가 기본이고, 슬롯은 한 개로 추가는 안되지만 교체를 통해서 용량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가장 아래의 배터리 용량의 경우 42Wh 배터리로 상위 모델에 비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배터리 용량인데요. 하지만 코어 울트라 시리즈 2의 전성비가 꽤 좋아서 그런지 42Wh 배터리로도 크게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카페 같은 곳에서 들고 다니면서 써봤는데 제 사용 패턴에서는 괜찮은 것 같았고, FHD 유튜브 스트리밍 테스트를 통해서 측정을 해봤을 때도 대략 6시간 20분 정도 재생이 가능한 수치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배터리 용량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실사용 시간은 걱정보다 나쁘지 않은 편이고, C타입 고속 충전 같은 것도 지원하니 괜찮은 듯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CPU 벤치마크 결과로 시대벤치 테스트 결과인데, 멀티코어 14391점, 싱글코어 1921점으로 확실히 고성능 프로세서가 들어가서 그런지 점수가 매우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픽은 기본 상태에서는 아크 그래픽이 아닌 인텔 그래픽스로 작동하는데, 3D마크 테스트 결과는 다음과 같고, 구형 아이리스 XE 같은 것에 비하면 확실히 높은 점수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듀얼 채널로 구성하면 아크 130T로 표기가 되긴 하는데,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능 향상이 있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편입니다. 그래도 듀얼 채널로 구성할 때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 프로그램이나 게임이 있기 때문에 램 업그레이드는 저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게임을 통해서 간단한 성능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저사양 게임은 최고 옵션으로 플레이를 해도 평균 125프레임 이상을 꾸준하게 보여줘서 부드러운 플레이가 가능했고, 오버워치2부터는 옵션에 따라 프레임 차이가 조금 나긴 했지만, 그래도 최저 옵션에서는 평균 60프레임 정도로 프레임 자체는 낮을 수 있지만 생각보다 끊김이나 프레임 드랍 같은 현상 없어서 플레이는 할만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테스트에서는 마찬가지로 올 울트라 옵션에서 평균 20프레임대로 낮긴 했지만 갑작스러운 프레임 드랍과 같은 것은 없었고,
국민 옵션으로 타협을 하면 평균 40프레임대로 플레이는 가능한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내장 그래픽의 60Hz 디스플레이로 게이밍을 위한 제품은 아니긴 하지만 가볍게 중저사양의 게임을 즐기기에는 충분한 스펙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일상적인 용도나 문서 작업 같은 가벼운 용도로 쓰기에 좋은 제품인데요. 성능도 생각보다 좋았고 휴대성도 이 정도면 무난한 편이라서 대학생들이 가성비 노트북으로 쓰기에도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주로 들고 다니면서 글을 쓰거나 사진 편집 등을 하는데 사용을 해봤는데 어도비 포토샵 최신 버전을 구동해서 사진 편집 작업 등을 하는데 사용을 해봤습니다. 어도비 포토샵 최신 버전을 구동해서 고화질 사진 여러 장을 동시에 편집해도 충분한 스펙을 보여줬고 화면도 16:10 비율의 16인치로 작업하기에도 좋은 크기였습니다. 글 같은 것을 작성할 때도 키감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기본 좋은 타건감으로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AI 시대 노트북인 만큼 코파일럿 바로가기 키도 내장되어 있어서 작업을 하면서 코파일럿을 빠르게 실행시켜 AI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노트북에 다양한 AI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고 많은 회사에서 AI 관련 툴을 내고 있어서 잘 활용만 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출시 가격은 조금 높은 편이었지만 현재는 실구매가가 꽤 좋은 편인데요. 2025년 4월 다나 최저가 기준 100만원 초반대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 보이지만 쇼핑몰 카드 할인 같은 것을 더하면 80만원대까지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에이수스 비보북답게 상당한 가성비를 자랑하는 노트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휴대성에 16인치 대화면, 인텔 코어 울트라 5 EOH 탑재까지 가성비 노트북으로 충분히 권해드릴 만한 제품입니다. 그래픽 성능 딱 하나가 뭔가 아쉬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구형 대비 확실히 개선된 성능이라서 저는 괜찮다고 보는 편입니다. 여기까지 에이수스 비보북 16, X1607CA, MB081W 리뷰였습니다. 긴 리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전 다음번 다른 리뷰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